민주당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일부 강경파의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 중 하나로 공식 명시된 사안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마치 나라를 얼마나 더 빨리 병들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전작권을 환수할 경우 기존의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는 해체되고 한국이 작전을 주도하되 미국이 지원하는 전혀 다른 방위체제로 전환됩니다. 그에 따라 한국 합참이 한반도 전구작전의 사령부 역할을 맡게 되며 실질적인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군 지휘체계 개편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군사적 신뢰의 약화를 의미하며 이는 곧 대한민국 안보의 축을 흔드는 일입니다. 나아가 작전 통제권의 구조가 바뀌면 군대의 정체성과 작전 목표가 흐려질 수 있으며 만약 친중 정부가 수립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같은 적대국에 안보적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작권의 전환은 본질적으로 안보 차원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전작권 전환이라는 형식적 목표만을 강조해 왔을 뿐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군사적 역량의 확보와 투자는 소홀히 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안보 환경은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주적의 개념이 더 이상 북한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단순히 전작권을 회수한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독자성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나 방위 전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주라는 명분 뒤에 감춰진 전략적 무책임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명분은 가져가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능력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려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맹 관계란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측이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은 딱 이 불균형한 구조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단순한 작전 지휘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경고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이 자주와 주권을 외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은 미국의 전략 자산에 계속 의존하려 한다면 이건 결국 말로만 자주를 외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전작권을 돌려받는다 한들 그게 과연 진정한 자주국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작전 지휘의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실질적인 방어 역량까지 함께 따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토는 대한민국과 유사한 작전 통제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나토의 경우 회원국 정부가 승인한 부대에 한해서만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은 언제나 미군 대장이 맡으며 이 점은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의 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나토에 배속되는 병력의 비율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다수 나토 회원국은 전체 병력 중 10에서 25% 정도만 나토군에 배속시켜 운용합니다. 예외적으로 냉전 시절 최전선을 담당했던 서독군은 전체 병력의 약 90%를 나토 예하에 배속했는데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과 매우 유사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서독은 유럽 전선의 최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 발발 시 즉각적인 단일 지휘체계 하에 일사불란한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적대국인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움은 물론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전선 국가이자 종심 거리가 짧은 국가로서 개전 즉시 한미연합사령부의 통합지휘체계를 작동시킬 필요성이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군은 제2작전사령부나 수도방위사령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전투 병력의 대부분이 평시부터 연합사 지휘 아래 편제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미군과의 즉각적 통합작전 체계를 해체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전략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고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조만간 주한미군의 작전 규칙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에는 북한에 초점을 맞추었던 감시, 감청, 정보 수집, 미사일 방어 및 요격, 공중 작전 등의 세부 규칙들이
앞으로는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열린 인도 태평양 안보 전문가 포럼에서 이러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도 새로운 전략 수립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는 대만 해협, 즉 양안 전쟁의 위험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 차기 지도자의 외교 안보적 스탠스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한정된 지역 분쟁의 완충지대가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보다 중국 견제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민주당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구상에 제동을 거는 일이자 중국을 견제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단순한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견제라는 동아시아 안보 구도 전체의 핵심 축입니다. 이 체제를 흔드는 것은 결국 미국과의 전략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한반도의 안보를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반중 기조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미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중국의 약화가 곧 자국의 부상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매우 민감하고도 확고한 반중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물론이고 오랜 기간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캄보디아마저 반중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구공산권 개발도상국들은 미국과의 군사협력, 서방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며 새로운 균형축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 태평양 전체가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외교 안보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알려진 한국이 여전히 친중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실로 아이러니하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계가 반중이라는 분명한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이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의 국제적 흐름을 놓친다면 한국은 점점 국제 무대에서의 신뢰와 영향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는 단순한 정책 결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안보 사안입니다. 그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이념적 구호로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위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 문제를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생존이며 자주가 아니라 실질적 안전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선택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